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라는 복잡한 도로에서 여러분의 계좌에 그린라이트 켜드릴 수익신호등 진행을 맡은 김하진입니다. 저희 수익신호등 방송은요. 매주 평일 오후 2시부터 5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오늘장 주요 시황 이슈를 확인하고 또 투자의 신호등이 돼주실 전문가님과 함께요. 오늘 핫했던 이슈 그리고 관련주들이 엑셀을 밟고 더 나아갈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고 여기서 멈출지 전문가님께서 초록불 빨간불로 신호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요. 엑셀을 밟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저희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종가 베팅 종목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스터 종목부터 종가 베팅 종목 챙겨오신 오늘의 전문가님은 바로 하이스트 전문가님이십니다. 고속도로의 하이패스처럼요. 쉽고 빠르게 오를 종목만을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챙겨드리는 전문가님이신데요. 특히나 하이스트 전문가님은 누구나 따라올 수 있고 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전문가님만의 차별화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하이스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확하고 스마트한 매매법인 인공지능 차트, 바로 하이스트 봇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 하이스트 봇으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선별하고 또 전문가님이 매매 타점까지 잡아주고 계셔서 현재까지도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5월부터 지금까지 또 개별 종목 장세라고 하지만 전문가님은 다양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임팩과 TSI는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 가지고 왔던 종목입니다. 지난주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노란톡방에 또 입장하셨던 분들은요. 임팩과 TSI로도 각각 6%, 9%대라는 수익 실현을 했는데요. 또 신스틸 같은 경우에는 7월 5일에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당일에 진입해서 당일에도 8%대라는 수익 실현을 했고요. 이구산업 또 구리 관련주로 6월 12일에 매수해서 6월 14일에 또 따끈따끈하게 매도를 해서 6%대라는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나라셀라도 마찬가지로요. 이거래일 만에 10.3%라는 수익 실현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문가님은 꾸준하게 수익을 계속해서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두 종목도 챙겨오셨다고 합니다. 바로 부스터 종목과 종가 베팅 종목인데요. 이 두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매매 타점은 노란톡방 안에서 지금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 계속해서 지금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휴대폰에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를 꼭 누르시고 무료로 입장하시면 되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하이스트 전문가님의 전략 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핫했던 이슈 또 두 가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중국이 수주량에서 7배가량 앞섰지만요. 국내 조선사는 고부가 가치 LNG선과 LPG 운반선 위주로 수주했다고 합니다. 이같이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또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오늘 조선주와 LNG선 또 해운주까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섹터를 또 어떤 종목을 또 유망하게 바라봐야 될지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또 이 이슈와 관련해서 전문가님이 초록불 빨간불로 신호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어서 또 두 번째 이슈 또 보도록 할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 도착해 4박 6일간의 순방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북핵 대응 공조 요청과 우크라이나 재건 동참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의 향방에 대해서도 또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들 더 알차게 담아 가시려면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이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전문가님이 장중에 세세하게 전략도 세워드리고요. 시황 분석부터 라이브 방송도 노란톡방 안에서 이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노란톡은 노란 방송 중에서만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제가 지금 안내해 드릴 때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문자 방법입니다.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이렇게 4글자만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휴대폰으로 링크를 하나 보내드리는데요. 그 링크를 꼭 누르시고 100원 유료로도 입장해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QR코드는요. 저희 수익신호등 생방송 도중에만 생성이 되는 QR코드입니다. 저희 방송 50분까지만 진행하기 때문에요. 이 50분이 지나면 이 QR코드도 같이 닫히고 있습니다. 하이스트 전문가님 이번 주에는 오늘이 또 마지막 출연이기 때문에요. 다음 주까지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이 QR코드에
비추시기만 하시면요. 휴대폰에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를 꼭 누르시고 무료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이 QR코드가 조금 안 열린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책 등반 검색창에 수익신호등 하이스트 무료라고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입장하시면 전문가님이 오늘 또 챙겨오신 공략주 2종목에 대한 매매 타점도 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매매 타점까지도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노브레이크, 노후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개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수요일장에서도 또 투자의 교통체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바로 베스트 드라이버, 바로 오늘은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네, 그럼 오늘 먼저 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간밤에 미국 증시는 3대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양지수 혼조 양상을 보이면서 출발했는데요. 지금 코스피는 어떨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0.23% 소폭 상승하면서 현재 2,568.42선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코스닥은 살펴보시면 지금 하락 반전에서 0.06% 소폭 하락하며 878점 지금 05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도움 말씀 전문가님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입니다. 금일 시황 같은 경우는 전일 미증시가 오늘 저녁에 발표될 CPI 경계감을 앞두고 인플레이션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기대감의 상승 마감을 했고요. 오늘 저녁 9시 반 6월 CPI가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3.1% 정도 상승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인플레는 둔화가 되는 게 눈에 보인다. 이런 기대 심리가 적용을 했는데 금일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경계감 앞두고 관망 심리가 좀 짙었습니다. 양 시장 모두 보합권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데 내일 또 PPI 발표와 이번 주 미국 금융주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계속 이제 주요 이벤트들이 나오고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앞다투어 나오는 만큼 실적 시즌에는 이제 당연히 종목의 실적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아까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섹터로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증시 주요 이벤트 경계감 앞두고 개별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차 전지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해야 되는데 2차 전지애들이 무너지면 코스닥 지수 역시 무너집니다. 금일 에코프로 그룹주 종목들이 주가 흐름이 좀 미비하더라고요. 특히 공매도 세력들은 지금 그 골드만삭스 경우 1년 동안 공매도를 좀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에코프로는 최근에 공매도 세력들의 숏커버링으로 황제주 100만 원에 최근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노란 톡방에서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까 봐 제가 톡방 안에서 어디까지 올라갈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숏커버링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7, 80만 원 정도 부근에서 숏커버링이 일어났다면 실질적으로 150만 원 부근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절대
150만 원까지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신규 진입은 당연히 자제를 해야 될 자리예요. 올해 초 대비해서 거의 한 700%가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은 보유자분의 영역이지 더 오르겠다. 이제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떨어질 경우 굉장히 상처가 깊을 수 있다 보니까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급속도로 상승이 많이 나온 신고가 종목 영역들 당연히 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수가 꾸준하게 상승이 나온다는 전제 하에서 더 간다는 거지 언제 조정을 받을지 박스권 안에서 흘러내리게 되면 고점에 있는 종목도 상투 잡을 수 있다 보니까 그 점은 꼭 유념하시면서 달리는 말에는 조심해서 올라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달리는 말엔 또 조심해서 타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오늘 밤에는 CPI 발표를 앞두고 또 관망세가 짙어 보입니다. 또 내일은 PPI 발표가 있고요. 이번 주엔 또 미국 금융지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경제 지표에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 발표도 있는 만큼 여러분들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님이 2차 전지에 또 음극재로 사용하고 있는 비철금속 관련주로 전문가님이 종가 베팅 종목 가지고 오셨으니까요. 이 종목 명까지도 받아가 보셔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는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과요. 또 종가 베팅 종목의 종목명과 매매 타점까지도 노란톡방 안에서 무료로 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QR코드가 조금 안 열린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신데요.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이렇게 4글자만 입력하셔도 100원 유료로도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쉬운 방법 선택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1월 달에 노란톡방 안에서 또 공략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짧게는 90%, 높게는 뭐 200%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네. 좀 더 자세하게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상반기를 좀 결산할 겸 네. 최근에 제가 노란톡방에 올해 1월 달에 추천드렸던 그러니까 2, 3월이 아니라 네. 그냥 1월에만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네, 근데 네. 대여섯 개 종목 이상이 100%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자극적으로 좀 가지고 온 이유는 하나예요. 이런 1월 3일 날 STENG라는 종목이 91% 진입가 와. 대비해서 상승한 폭을 말씀드리는 건데 절대 이런 수익을 낼 수가 없다는 걸 없다. 강조드리기 위해서예요. 이런 수익률에 이렇게 자극적인 수익률에만 현혹이 돼서 불나방처럼 달려들거나 아니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항상 이런 수익률이 낼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많이 들어오시는데 절대 이건 진입가 대비해서 최고로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률이지 이런 수익률을 노란톡방에서 내기가 힘들다가 아니라 낼 수 없다. 라고 저는 못 박아 말씀드리는데 SATENG는 제가 2차 전지 분리막 시장 진출 기대감과 자회사 2차 전지 소재 양산에 대해서 눌림목을 가지고 있다고 작년 11월 말에 첫 진입을 했었습니다. 2,900원대 진입을 했었는데 작년 11월 말이거든요. 이때 진입해서 이런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서 한 40~50% 상승이 불과 일주일 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먹지는 못했어요. 목표가가 3,400원 부근이었는데 짧게 수익을 실현을 했었고요. 1월 3일 날 한 번 더 진입을 했습니다. SATENG와 GITEC 체크하면서 현재가 부근 모아도 괜찮다고 1월 3일 날 추천드렸는데 이렇게 또 한 40~50%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이때는 제가 노란톡방 안에서 한 44% 정도 익절을 했습니다. 운이 좋았죠. 그리고 전일 종가 이하로만 들어가서 상한가 다음 날 요때 매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쉬운 점이 이때 한 번도 진입을 못했던 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 파동 한 번, 두 번, 세 번을 모두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진입을 못했던 게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이에요. 204% 자극적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입가 대비해서 최고 상승률이고 이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여기까지 상태에서 판다는 건 불가능하다. 여기서 저희가 거의 발바닥에서 잡아서 발목 안에서 팔았거든요. 근데 저희 그 커피값 정도 수준으로 병아리 눈물만큼 수익을 먹고 팔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 폴라리스 오피스 1월 4일 날 종가로 분할 매수하겠다. 12시 3분 1,280원 이하로 비중 10% 1,280원이면
딱 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거의 한 4, 5% 정도 짧게 수익을 그때 먹고 나왔던 기억이 듭니다. 데이터, 메타버스 관련주 강세를 보였었고요. 그때 폴라리스 오피스 진입 사인 드렸는데 NFT 관련주로 갤럭시와 머니트리하고 고민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로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좀 뒤늦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때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 두 개 중에 왜 하필 고르면 폴라리스 오피스를 골랐냐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상승은 폴라리스 오피스가 훨씬 더 크게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데이터 메타버스 다음 테마 정부 규제 완화와 대기업의 NFT 시장 진출 기대감이다. 저는 이 순환매 섹터의 흐름을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나 메타버스 섹터가 오늘 만약에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이제 아니면 다음 주 흐름에 따라서 섹터가 어느 섹터로 수급이 또 몰릴 거냐. 그럼 데이터 다음에는 이제 NFT 쪽으로 시장이 몰릴 수 있다라고 흐름을 파악하고 들어갔었고요. 그날 가온칩스도 같이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1월 4일 날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제 기억하기로는 한 200% 정도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 종목도 짧게 수익을 먹고 빠졌었고요. TMC 같은 경우는 상장 첫날에 진입을 했었어요. 상장 전날 이게 18일일 거예요 아마. 그날 이제 TMC하고 한주 라이트 메탈이 신규 상장한다 내일.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 공모주 이하로 진입을 할 예정이다. 근데 그 한주 라이트 멘탈이 바로 더블로 시작하면서 TMC 공모가가 28,000원 이하에서 제가 잡으라고 알려드렸고요. 9시 5분에 갑작스럽게 장 시작하고 한번 눌렀습니다. 26,600원 부근에 1차 진입을 했었는데 그냥 바닥권 정말 발바닥 각질해서 잡았어요.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짧게 털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이 다음에 28,000원 이하로 다음 주 내려오면 요때 팔고 내려오면 또 공략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28,000원 이하로 한 번 더 이때 내려왔었습니다. 공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 부분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네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데 진입가 대비해서 이렇게 고점 6개월 거의 한 5개월을 만약에 버텼다면 132% 정도 상승이 나왔지만 이걸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팔고 여기서 다시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쯤에서는 팔고 눌렀을 때는 다시 잡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종목도 있고 이 종목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는 확신이 없을 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접점 대비해서 제가 5개월 동안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있었을 때 130% 이상 수익을 냈다. 간단하죠. 이때 매수 사인 나가고 매도 사인을 노란 톡방에서 안 드리면 괜찮은데 저는 매도 사인을 드리다 보니까 짧게 수익을 냈다는 거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정말 많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세레오닉스가 338% 진입가가 여기 보시면 16,850원입니다. 16,850원이면 이쯤이에요. 거의 발바닥 각질에서 잡아서 이렇게 제가 1월 달에 잡아서 3월 말 정도 거의 최고점이었으니까 불과 한 두세 달만 버텼으면 못해도 100% 200% 수익은 먹을 수 있었는데 재밌습니다. LNF 최대 주주가 세로닉스였는데요. LNF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양대 산맥이라는 건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시총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당시 뭐 8조 최근에는 뭐 10조 가까이 올라왔었는데 세로닉스가 최대 주주예요. 지분율을 한 4%, 1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 10%로 금요일까지 모아갈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분할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엔시스를 좀 아깝게 못 잡으신 분들은 세로닉스 그리고 아진산업을 종가 매수로 드렸는데 세로닉스 얘기하다가 아진산업으로 살짝 빠지는 이유가 아진산업도 200%에서 300%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의 7,000원 부근까지 올라갔었거든요. 2,000원대였어요 그때.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오픈했으면 비중을 30%까지 저는 채우고 싶었어요. 그 이유가 LNF 최대 주주 지분 가치만 1조예요. LNF의 이제 시총이 예를 들어서 8조면 거기에 대해서 한 14, 15%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으면 지분 가치만 1조입니다.
근데 얘 시총이 3천억도 안 됐어요. 그 당시 2천억대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5배 상승 여력이 있었고요. 지주사 할인 받아서 50% 정도 할인을 받는다고 해도 시총 5천억은 가야 된다. 그러면 최소 150% 제가 만약에 한 16,000원 정도 잡았으면 3, 4만 원까지, 이런 7만 원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3, 4만 원까지는 지켜볼 수가 있었는데 저는 2만 원 돌파는 필연적이다. 굉장히 좀 자신감 있는 얘기다. 필연적으로 2만 원 돌파는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시원하게 2만 원 돌파됐을 때 털었습니다. 시원하게 털었어요.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살짝만 눌러주면 우리 또 잡아서 3, 4만 원까지 보자 했는데 과연 잡았을까요? 그 부분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좀 알려드릴 텐데, 이렇게 아쉬운 종목이 많고 이런 자극적인 상승률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대부분 이제 투자자분들이 노란톡방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나 경제방송을 보시고 이런 자극적인 수익률, 내가 바닥에 잡아서 이렇게 올라갔다. 그게 검색기가 될 수도 있고 저희 하이스트 봇이 포착 나오는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제가 재밌는 얘기로 1월부터 6월까지 지수 상승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물론 큰 폭의 상승이 나왔지만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27, 대략적으로 30% 정도 지수가 상승이 나왔어요. 지수가. 레버리지만 잡고 있어도 계좌의 30%, 레버리지 그냥 몰빵해서 6개월 동안 버텼으면 한 30% 정도 계좌 수익이 났다는 거죠. 제가 올해 1월부터 지금 7월 중순까지 이 노란톡방 안에서 추천드린 종목이 적게는 70개 종목에서 많게는 한 80개 종목 정도 됩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2-3개, 3-4개 종목들을 끊임없이 추천을 드렸어요. 순환매 회전하면서 짧게 먹고 팔고, 그 이유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분이 들어오시는데 제가 1월 달에 이 잡았던 종목들 그대로 매도 안 하고 유지하면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께 우리 이렇게 수익 났습니다 자랑하면 현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분들에게는 새로운 종목을 계속 순환매 되다 보니까 길게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7, 80개 종목 평균적으로 합산 수익률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수익률의 합을 더하면 한 600% 정도 나와요. 그럼 이걸 예를 들어서 비중이 만약에 5% 정도 들어갔다. 한 종목당. 그러면 더하기 빼기 다 해서 600%이면 딱 잘라서 30%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지수 상승, 벤치마크라고 하죠. 별 차이가 없어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열심히 매매해서 계좌 수익률이 30%다. 근데 1월 달 초에 레버리지, 인덱스만 잡아서 펀드만 수익률을 하더라도 이 30%인데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해 상반기 농사가 잘 됐다, 못 됐다 보다는 기대만큼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이유가 잡았던 종목이 길게 끌었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정말 중요해요. 보통 한 달, 2달, 석 달만 버텼어도 이런 수익이 나왔을 텐데 보통 반기별, 보통 분기별 1년 리밸런싱을 하잖아요. 분기가 중요한 이유가 보통 한 분기마다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1분기 실적이 좋았던 섹터 종목들 2분기도 실적이 좋을 것 같으면 3개월 정도 더 보자. 그러면 6개월, 반기 동안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제가 그 어제 방송에서 트레이딩과 인베스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트레이더 분들이에요. 짧은 매매를 선호하시고 짧게 기간을 좀 중요하시는 분들이라 이렇게 2-3달 끌고 가는 거 굉장히 지루하시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 제가 실적이 기대되고 아직 중요한 재료가 나오지 않아서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그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어떤 종목이 올라갈 때 기다리면 올라갑니다. 때 되면 올라가겠죠. 갈 때 되면 갑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네,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 종목이 나오면 보통 일정 매매라든지 아니면 저도 기술적 분석은 물론 하죠. 이런 차트 분석 통해서 저항대, 지지대 나왔을 때 저항에 맞물리게 되면 전고점 뚫었을 때 윗꼬리 돌고 빠지면 일단은 털고 눌림목에서 다시 사고 이걸 반복을 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항상 기대 심리가 높고 기대감이 크면 실망감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인베스터라고 하잖아요. 투자자분들은 회사의 내재 가치 그리고 미래의 사업성을 가지고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되는데 투자자분들이 보통 역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몰라서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정보가 없어서 못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정보는 넘쳐 흘려요. 제가 어제 뉴스mem에 알려드렸잖아요.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소재 관련, 리튬 관련 섹터로 어떤 회사가 저기 아프리카의 리튬 이제 채굴하거나 아니면 수입할 수 있대. 주가가 2연상 갑니다. 빵 뛰어 올라요. 뉴스 보고 매매해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다 나옵니다. 근데 왜 못하냐? 정상적으로 내재 가치가 있고 이 종목을 좀 깊게 좀 들여다볼 수 있으면 얘가 왜 올라가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이제 리튬 관련 금양이라는 종목이 1년 동안 20배가 올랐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황제 주제 거의. 근데 과연 지금 이 회사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그 주가 상승률을 따라가냐? 미래 가치를 얼마만큼 땡겨오면 이 주가가 나올까? 최근 들어서 그냥 올해 아마 가장 또 초에 작년부터 핫했던 이슈가 또 리튬이잖아요. 하얀 금. 네, 근데 리튬 관련 종목들도 너무 급등했을 때 고점에 따라잡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보유 종목이 좀 궁금하다. 아니면 시장 흐름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매일매일 궁금할 부분을 질문하지 않으셔도 제가 미리미리 다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속 시원하게 시장의 흐름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이스트 전문가님이 1월 달에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했던 종목들의 또 리뷰도 들어봤는데요. 뭐 적게는 90%에서 200%의 누적 수익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매도를 해야 그제서야 내 수익으로 고스란히 찍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가님은 매수 타점부터 매도 타점까지도 노란톡방 안에서 다 잡아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지금 수익률표를 보면요. 전문가님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 가지고 왔던 임팩과 TSI는 벌써 수익 실현을 한 상황입니다. 임팩 같은 경우에는 7월 5일에 진입해서 그 다음 날 바로 매도를 해서 6%대라는 수익 실현을 했고요. 또 지난주에 가지고 왔던 TSI도 7월 4일에 매수해서 7월 10일에 또 매도를 했습니다. 9%대라는 수익 실현을 하면서 지난주에만 저희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이 두 종목으로 벌써 수익을 안겨드렸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발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도 챙겨오셨다고 하니까요. 이 두 종목에 대한 종목명부터 매매 타점까지도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하이스트 전문가님의 전략 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오늘 핫했던 이슈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조선업이 올해 실적 개선을 이룰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면서 급등했던 조선주들이 지난달 말에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다시 신규 수주 소식 등으로 주가가 다시 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또 조선주와 LNG선 또 해운주까지도 오전장에서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국내 조선사들은 고부가 가치의 LNG선과 LPG 운반선 위주로 수주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요, 전문가님, 지금 LNG선을 주목해 보는 게 좋을지 초록불일지 빨간불일지 신호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초록불입니다. 아, 초록불 주셨습니다. 네, 이유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2028년까지는 수주가 좀 계속 이어질 부분이고요. 기존에 노후됐던 LNG선에 이제 다시 또 새로운 LNG선으로 바꿀 사이클이 좀 돌아왔다 보니까 2분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실적 상승은 꾸준히 이어질 거고요. 지금 이런 LNG선 관련 섹터들이 전부 다 신고가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게 실적 때문이거든요. 꺾이지 않는 실적에 꺾이지 않는 추세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는 없는데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쉬어갈 수 있다 보니까 당연히 고점에 추격보다는 쉬어가는 타이밍을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좀 노렸으면 좋겠고 LNG선이 이제 고부가 선박입니다. 그러면 뭐 고부가 선박이 아닌 종목은 어떤 선박이냐? 벌크선이라든지 보통 뭐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가가치가 높지 않다 보니까 중국 쪽이 대부분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권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이런 고부가가치는 한국이 6배 이상 높다. 특히 LNG선 같은 경우는 그런 뉴스 보면 확인이 다 되는 부분인데 전 세계에서 발주된 올해 34척 중에서 24척이 한국이 수주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18척은 아마 HD 현대해양조선이고요. 6척은 삼성중공업, 그리고 4척이 제가 알기로는 하나오션 쪽에서 수주를 했는데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세 종목 모두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고 오늘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미국의 또 LNG 수출 프로젝트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LNG 수출을 이제 잠시 1위를 뺏겼었는데 올해 다시 한번 1위를 도약하면서 LNG에 미국이 굉장히 큰 투자를 하고 있고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 LNG 관련 회사의 지분을 늘린 만큼 LNG는 핫한 테마다. 그래서 오늘 이 섹터를 가지고 온 이유가 전일 시간에 단일가로 1승이라는 종목이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LNG 쪽으로 특히 조선기자재 종목 섹터가 강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역시나 장 초반부터 강했습니다. 보통 시간의 단일가로 올라갔던 섹터들은 그 다음날 장 초반에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향후 이 친환경 선박 전환 시점의 수익성 확보가 관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조선 같은 경우는 철강 가격이 굉장히 좀 민감합니다. 그럼 철강은 또 유가에 민감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유가가 낮고 철강 가격이 예를 들어서 좀 하락이 됐을 때 수주를 좀 많이 받아 놓다가 나중에 유가가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 오히려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수익성이 좀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수주받고 배를 만들려고 보니까 그때 철강 가격이랑 지금 철강 가격이랑 또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라 수익성은 이 유가 그리고 철강 가격에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마냥 이제 계속 이 실적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 유가 흐름이라든지 국제 철강 가격 흐름에 따라 비중을 좀 축소하고 눌릴 때 다시 잡고 이런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전략들은 노란톡방에서 제가 중간중간 제시를 좀 해드릴 거고요. 이슈에 따라서 제가 사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이게 6일 전 정도 뉴스거든요. 6일 전. 일주일 전 뉴스입니다. 그럼 일주일 전에 삼성중공업이 LNG선 2척을 추가로 수주를 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5조 5천억 규모의 컨테이너선 대구 수주에 성공했다. 그리고 하나오션 선가 상승 수주 잔고로 이제 가치가 좀 증가하고 있다. 하나오션 하반기 특수선 수주 기대에 따라서 연내 목표가를 달리 높이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6일 전에 나왔습니다. 6일 전. 제가 뉴스 보고 어제 사라 팔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6일 전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주가를 한번 보시고 비교를 해보시면 뉴스에 사도 늦지 않구나. 뉴스에 팔아라는 얘기는 아마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뉴스에 사도 늦지 않아요. 근데 그 뉴스가 정말 꼭지점에서 피크 아웃이 되는 뉴스인지 재료가 소멸되는 뉴스인지 재료가 앞으로 시작이 될 뉴스인지 근데 수주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료가 시작되는 뉴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불러올 수 있는 뉴스인데 올해 이런 뉴스를 따라서 매매를 하시다 보면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어떤 종목을 언제 잡아야 될지도 대부분 경험치가 좀 쌓입니다. 이런 경험치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제가 눈이 좀 강조드리고 있는데 그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차트 분석에 선 3개만 그으면 보통 추세, 지지 저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좀 가지고 왔는데 이건 추세죠. 근데 추세선 누가 봐도 여기 계신 앵커님도 제가 이 차트를 보고 중요한 자리에 선을 3개 한번 그어보시라고 말씀드리면 첫째는 여기서 그을 거예요. 여기 저점 확인되시죠? 당연히 긋고 싶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긋고 싶은 자리예요. 이 선이 뭐냐? 지지 라인 밑바닥이다 보니까 손절 라인으로 보통 계산을 하면 되고요. 이 위에서 말고 한 이쯤에서 만약에 공략을 했을 때 전 고점이잖아요. 여기. 그러면 이 고점, 전 고점을 두 개를 딱 연결했을 때 진입하고 싶은 자리가 어디일까요? 예전에 컵앤핸들 패턴 얘기도 제가 드렸었고 여기 선, 전 고점을 돌파하는 이 자리가 매수 타점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선 3개, 저점을 한번 딱 이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추세선이 되거든요. 선 하나, 두 개, 3개. 저항 때, 지지 때, 추세. 끝. 이너프. 네.
왜냐하면 이제 기술적 분석 보통 이제 뭐 파동 이론도 물론 좋고 당연히 다양한 패턴 이런 분석 그리고 캔들 보시면서 하시는 거 다 좋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을 또 빨리 잡아야 되고 종목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기가 어려울 때 그냥 드리는 전략이고요. 똑같이 삼성중공업제가 일주일 전에 뉴스 나왔다고 했잖아요. 6일 전에 한 이 정도 잡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가 저항대였으면 6일 전에 여기서 잡았으면 이때가 한 7,200원, 7,100원이거든요. 오늘 여기 8,2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냥 뉴스 보고 사도 이 구간은 먹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선을 만약에 세 개를 만약에 그럼 어딜 그을까요? 똑같잖아요. 여기 저점 보일 때 그냥 이어서 쭉 한번 그으면 이게 지지가 되는 거죠. 이게 바닥이니까 뚫고 내려가면 당연히 손절해야 되고 밑에 물량이 없어요. 와르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항은 어디일까요? 그냥 여기 고점, 여기 고점. 만약에 이렇게 딱 그었을 때는 진입 타점은 여기가 나오겠죠. 전고점을 이때 한번 저항 맞고 떨어졌고요. 이때 한번 저항 맞고 떨어졌는데 저항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지가 받아요. 여기가 매수 타점이죠. 이런 파동을 즐기실 수가 있는데 지나고 보면 옆집 철수도 옆집 영희도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전문가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선 세 개 그었을 뿐이에요. 하나, 둘, 그리고 추세, 셋, 끝.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근데 중요한 건 어렵게 생각을 안 해도 저는 누구나 수익 나는 구간, 수익 나는 방법은 다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걸 실행하고 실천하고 그걸 버틸 수 있는 멘탈이 중요한 거지. 제가 어제 방송에서 누구나 성인군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그냥 바른 행동만 하면 성인군자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바른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죠. 갑자기 운전하는데 깜빡이도 없이 끼어드는 차, 바쁘신 일이 있구나 하면서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동일합니다. 주식 투자도 이렇게 지나간 차트 보면서 선 그어서 지지 저항 뚫었으니까 갑니다.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 구간에서 잡아야 되는데 계속 눈여겨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식 투자는 뭘 살지, 언제 살지, 언제 팔지 이 세 개면 끝이에요. 차트 분석이 선 세 개면 끝나듯이 주식 투자는 뭘 살지, 언제 살지, 언제 팔지가 끝인데 뭘 살지가 제일 어렵잖아요. 2,400개 상장회사 압축해서 뭐 EFT 이런 거 빼고 한 2,000개 정도 된다. 이거 어떻게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 150개, 200개 정도로 압축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종목,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종목, 그리고 섹터 순환매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실적, 그리고 테마, 그리고 수급이 몰리는 섹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올해 1월부터 AI, 로봇, 2차 전지, 반도체, 조선, 조선 기자재 다 포함이에요. 그리고 뭐 데이터, 그리고 이제 우크라 재건, 그다음에 이제 송배전, 전압기 이런 섹터 만약에 10개 정도 주요 섹터를 딱 두고 그 안에 대장주, 부대장 한두 개 종목만 꼽아서 관심 종목으로 체크해놨다가 이 회사의 내재 가치 그리고 차트 분석 통해서 나는 이 가격 오면 살 거야 설정만 해놓으시면 되는데 말이 쉽죠. 쉽지 않다는 걸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가 지나간 걸 얘기하면 굉장히 좀 쉬워 보이지만 내 앞에 맞닥뜨려질 때는 누구보다 어렵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저랑 함께 하시자고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시라고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제가 이슈로 좀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간상. 두 번째 우크라 재건인데 제가 초록불을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앵커님 초록불 있지 한번 여쭤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전문가님이 지금 열띤 지금 거의 토론 수준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간단 명료합니다. 또 주식 투자하면 또 버틸 수 있는 멘탈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이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전문가님이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또 투자 전략 세워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 도착해 4박 6일간의 순방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관련주의 향방은 전문가님 그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건지 초록불일지 빨간불일지 신호 부탁드립니다. 네, 당연히 초록불인 이유가 전쟁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6.25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네. 굉장히 자랑스럽죠. 그런 대한민국이 재건에 참여하는 건 필연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부가 이제 1,200조 우크라 재건을 정조준했습니다. 가끔씩 뭐 500조다, 800조다, 1,200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아마 단어가 조일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억보다는 몇 조 시장, 몇 조 시장 석권, 몇 조 시장에 대해서 진출한다 이런 얘기에 굉장히 민감해 하시는데 1,200조입니다. 네옴시티랑 거의 비슷하죠. 이 1,200조라는 자금을 근데 중요한 건 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심도 있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윤석열 대통령님이 나토 회의 참석해서 재건 사업의 한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연히 미국이 도와줘야지 되겠죠. 우크라이나는 지금 뭐 돈이 어디 있겠어요. 미국이라든지 다보면 EU 쪽에서 이 재건 비용에 대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 것 같고요. 우크라 재건에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저는 왜 초록불을 들었냐면 전쟁의 가장 리스크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다음 달에 평화 협상이 돼서 나중에 만나서 실무지 협상 거치고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종전이 되거나 정전이 되거나 휴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예요. 저는 예상은 아마 만남은 적어도 가을 정도. 왜냐하면 이제 그 수출이 좀 밀수하기 좀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는 그래도 화해 모드가 좀 조성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푸틴이 이대로 끝내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다 보니까 언제 끝날지 모른다. 왜냐하면 처음 제가 전쟁이 좀 시작됐을 때 길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과거 걸프전 같은 경우도 3개월에 끝났는데 이렇게 1년 넘게 끌고 갈지 저는 예상을 감히 하지 못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때는 푸틴이 전술핵 공격의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크나큰 리스크인데 사실 핵까지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물론 관련주 종목들은 들썩일 수 있어요. 대신 전쟁이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미지수지만 초록불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정부에서 밀어준다. 정부가 나서서 우리 기업들 가서 재건을 도우고 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얘기를 하는 만큼 정부에서 밀어주는 경우는 흔치 않고 그런 부분은 대부분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국토부 장관도 같이 다녀오셔가지고 이 작은 걸지지만 MOU도 같이 진행하고 방산부터 우크라 재건까지 정부에서 굉장히 크게 관여를 하고 있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 종목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대장주가 데모였어요.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 이런 종목들이 대장이었는데 올해부터 옥석이 좀 가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 재건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한다거나 MOU 체결을 맺는다거나 이런 종목들이 다시 대장으로 바뀌는데 그중 하나가 삼부토건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살짝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종목인데 주가는 불안하지 않게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닥을 굉장히 오래 기었어요. 사실 뭐 재무나 이런 부분 따져봤을 때 과연 우크라이나에 진출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건 개인적으로는 미지수였거든요. 거의 뭐 1,000원대 동전주에서 5,000원까지 수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불과 5월 말에서 2달 만에 4-5배가 뛰었다는 거죠. 이런 성장률은 말씀드렸듯이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갑니다. 보통 이제 파동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1파, 2파, 3파, 뭐 5파까지 하고 다시 이렇게 내려갈 거라는 또 뉘앙스를 가지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항상 모든 종목들이 같은 패턴, 같은 파동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이게 개인적인 탐욕, 이성이 이렇게 올리기는 사실 힘들죠. 실제적인 아직 매출과 영업이익, 수주권이 전무한 상태고 전쟁도 끝나지 않았는데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건 이성이 아니라 탐욕이 끌어올렸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삼부토건보다는 아직까지는 이제 좀 저평가돼 있는 우크라 재건주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종목들은 제가 노란톡 방안에서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너무 높이 올라간 대장은 가긴 더 가요.
근데 대장이 만약에 피크아웃으로 윗골이 달고 음봉이 강하게 될 때는 무조건 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추격은 절대 하지 마시라. 특히 이 추세선 상단 부근이잖아요. 뚫고 가면 더 가지만 추세 하단까지도 내려올 수 있고 하단 뚫으면 밑에 더 갈 수 있다 보니까 절대 추격은 하지 마시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유신이에요. 굉장히 작년에 좀 제가 재미를 좀 많이 봤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우크라 제건과 네옴시티 관련 섹터로 제가 이 종목을 2만 원대 이하, 2만 원대부터 잡았는데 이렇게 상승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물론 한 이 정도에서 저희 팔았어요. 그리고 먹은 걸 그대로 다 뱉어냈잖아요. 왜? 상승폭이 컸던 만큼 이제 번쩍 정신이 드는 거죠. 이때 추격하던 개미들 그리고 이제 기관과 외인들이 이제 털다 보니까 아니 뭐 아직 재건 그리고 네옴시티가 첫 삽을 푸지도 않았는데 기대감 때문에 이만큼 올라갔는데 이 지금 차트 이 눈여겨 보시고 나중에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3부 토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이만큼 횡보 기간을 걷다가 최근에 빵 뛰었습니다. 당연히 빵 뛰는 이유는 우크라 재건과 네옴시티의 기대감 때문인데 이 흐름 그대로 이어갈지 아니면 윗골이 되고 빠져서 다시 한번 주춤할지는 미지수지만 저는 유신 같은 경우는 이런 횡보 기간을 거치고 요거 먹으려고 이렇게 긴 행보를 거치진 않았다. 눌림목에서는 한 번 정도 유신은 진입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네. 좀 강조드리면서 오늘 이 이슈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삼부토건과 유신까지 살펴봤는데요. 전문가님이 이렇게 이슈가 나올 때마다 노란톡방 안에서 전략 다 세워드린다고 하니까요. 저희 방송은 1시간밖에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야지만 전문가님의 전략 다 받아가 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의 전략 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부스터 종목과 종가 베팅 종목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종목 네. 좀 힌트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빠르게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핫했던 스레드 흥행 돌풍의 찐 수혜주라고 오늘 판단되는 종목이 부스터 종목입니다. 디지털 광고 미디어랩 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메타, 이 스레드의 메타가 에이전시 퍼스트 어워즈, 메타의 굉장히 이제 광고에 도움이 됐던 회사들을 뽑는 어워즈에 4년 연속 수상을 한 만큼 메타가 인정한 광고 대행사다. 광고 시장이 최근에 불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CEO의 사임이라든지 대주주의 물량 매도권을 악재를 대부분 또 소화를 했다 보니까 이 차트상으로 이렇게 상승폭이 컸다가 쭉 밀렸습니다. 누가 봐도 여기가 바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 저항대만 뚫어주게 되면 위가 열려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만큼 2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이 저항대를 저는 강하게 좀 뚫어줄 걸로 보고 있다 보니까 부스터 종목은 제가 노란톡방 안에서 제가 뭐 오늘 종가는 아니면 내일 제가 진입 사인을 좀 천천히 드릴 예정인데 CPI 발표가 남아 있다 보니까 종가보다는 내일 장 초반에 제가 가격을 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종가 베팅 종목은 구리 관련 테마예요. 산업용 동판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2차 전지 음극재 소재로 이 동이 많이 사용되는데 구리 수요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일반 내연 기관차보다 전기차가 구리 사용이 10배가 많은 만큼 하반기 수요가 늘수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는 없다. 특히 또 풍력, 태양광 에너지 산업에도 필수적인 원자재다 보니까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저는 올해 하반기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재밌는 건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을 벌써 두 번째 공략을 했어요. 한 번 이때 잡았습니다. 그리고 요만큼 먹고 팔았는데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이걸 놓친 거죠. 이렇게 내려와서 너무 배가 아파서 한 번 더 진입을 했습니다. 또 짧게 먹고 빠졌었어요. 또 이만큼 올라갔는데 다시 눈높이가 맞춰졌습니다. 4,500원, 600원 눈높이가 맞춰진 만큼 이 종목은 오늘 종가 베팅을 제가 좀 강력히 권해드리는데 벌써 두 번째 먹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공식으로 하면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진입인데 잘 알고 있는 종목인 만큼 저는 이 부근에서는 그냥 눈 감고 잡아도 떨어지면 2차 매수한다. 그리고 이 5,500원 강하게 돌파 나오면 신고점 부근까지도 언제든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오늘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노란톡방 통해서 오늘 종가 베팅 종목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두 종목에 대해서 힌트를 듣고 왔는데요. 오늘의 부스터 종목은요, 메타에도 새로운 SNS죠. 스레드의 흥행의 수혜주가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의 종목명과 매매 타점은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되고 있고요. 또 종가 베팅 종목의 힌트는요, 또 구리 관련주라고 합니다. 전문가님이 지금 처음 진입하는 게 아니라 지금 두 번째로 다시 공략하고 있는 종목인 만큼 전문가님 이 종목에 대해서 눈 감고도 매수할 수 있다, 또 눈 감고도 공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만큼 이 종목으로도 같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스터 종목과 종가 베팅 종목의 종목명부터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는 노란톡방 안에서 무료로 지금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오늘 가져오신 부스터 종목과 종가 베팅 종목의 종목명부터 매매 타점까지도 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QR코드가 안 열리시는 분들은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이렇게 네 글자만 입력하셔도 100원 유료로도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쉬운 방법 선택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전략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